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들자마자 한두 시간 뒤에 다시 깨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분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현상은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이야기만 나오면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무엇과 언제 어떻게 섭취하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밤을 바꿉니다. 최근 중년 이후 수면 관련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패턴이 너무 뚜렷합니다. 이 현상을 방치하면 수면의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음날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현상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내 수분 분배와 전해질 균형이 어긋나면서 신장이 밤에도 계속 신호를 보내는 구조가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항이뇨, 호르몬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이때 물만 마시면 오히려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수면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 야간 빈뇨를 호소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 전립선 문제나 방광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전해질 섭취 패턴과 저녁 시간대, 식습관 변화를 함께 지목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흔히 혈압과 바로 연결된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자체보다 체내 농도 변화와 타이밍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극으로 싱겁게만 먹다가 저녁 늦게 물을 몰아서 마시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밤에도 계속 균형을 맞추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신장의 농축 기능이 젊을 때보다 느려지고 낮에 미처 조절하지 못한 수분과 전해질 문제를 밤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해도 젊을 때보다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낮에는 거의 화장실에 가지 않다가도 밤에만 두세 번씩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저녁 식사 이후 극도로 싱거운 식단과 물 섭취가 몰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물을 줄여도 해결되지 않아 더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에 무엇을 더하느냐가 왜 중요해질까요? 단순히 나트륨만 보충하는 것과 다른 반응을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선 이야기에서 핵심은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전해질 균형과 신체 리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소가 바로 산성, 자극과 미네랄 흡수의 연결 구조입니다. 소금물에 소량의 산성 성분이 더해질 때 위장과 신경계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소화생리와 수분 대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 위산 분비가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물만 대량 섭취할 경우 위에서 제대로 신호를 만들지 못하고 그대로 신장 쪽으로 부담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수분을 저장하기보다 배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소금과 함께 아주 약한 산성 자극이 들어가면 위장에서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흡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소량이라도 체내에 머무르는 방향으로 반응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동하는 공식은 아니며 개인의 위 상태와 식습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중년 이후에는 위산 분비량 자체가 젊을 때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을 마셔도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밤에 신장이 계속 일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 노화라기보다 생활 패턴의 누적 결과에 가깝습니다. 최근 건강 커뮤니티와 상담 후기를 보면 저녁에 물을 마시면 바로 화장실부터 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일부는 물을 끊어보기도 하고 일부는 소금을 피하기도 하지만 뚜렷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반응은 개인의 소화 환경과 신경계 반응 차이가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혈압이나 신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모두가 따라해도 괜찮은 접근일까요?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야 할 신호는 무엇일까요? 앞의 이야기에서 소금과 산성 자극이 위장과 신경계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문제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여러 층위가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특히 수면 직전의 신경 흥분 상태와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잔존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최근 수면 의학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저녁 이후에도 교감신경 흥분이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 깊은 잠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리듬이 깨지면 신장은 나처럼 계속 일하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중년 이후 이 신경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식사 후 몇 시간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 쪽으로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전환이 지연되고 낮 동안의 긴장 상태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물만 섭취하면 몸은 휴식보다 배출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수면 중 각성 횟수가 잦은 사람일수록 다음날 피로감과 기억력 저하를 함께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덜 잤기 때문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시간이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야간 빈뇨는 이 흐름의 한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는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깨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두 번, 세 번씩 깨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가 특정 질환 진단 이전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야간 소변 패턴을 초기 생활 리듬 이상 신호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수분 섭취 방식만으로 조절될 수 있을까요? 신경계 리듬과 연결된 다른 생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밤에 깨지 않기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한대 선택의 변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간 소변 문제는 수분과 전해질, 위장 신호, 신경계 리듬이 동시에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요소가 바로 시한대 선택과 반복 습관입니다. 같은 재료와도 언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생활의학 분야에서 당구되는 부분 중 하나는 저녁 이후 체내 항상성 회복 속도입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와 자극을 밤에 정리하지 못하면 신체는 계속 경계 모드를 유지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소량의 수분에도 과민하게 반응해 배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누적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수면 직전까지 자극적인 음식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밤중 각성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때 물 섭취는 회복을 돕기보다 오히려 각성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금물이라도 몸이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회복 신호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낮에 괜찮았던 습관이 밤에는 부담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이후 스마트 기기 사용, 강한 조명, 늦은 시간 간식은 신경계를 다시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신체는 휴식보다 처리와 배출을 우선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면 관련 경고성 보도에서는 야간 소변 증가를 단순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초기에는 생활 리듬의 미세한 균열로 시작되지만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만성 피로와 수면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갈릴까요? 같은 재료를 두고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실제 생활에서 선택을 달리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밤에 소변으로 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의외로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음료를 마셔도 낮에 마셨을 때와 밤에 마셨을 때 반응이 다른 이유는 몸이 받아들이는 맥락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는 식사 간격, 활동량, 긴장도, 그리고 이미 축적된 피로 상태가 함께 작용합니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 생활의학 자료에서는 저녁 이후 수분 섭취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낮 동안 충분한 흡수와 배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낮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다가 밤에 몰아서 마시는 패턴은 몸이 휴식 시간에 정리 작업을 하도록 강요하는 구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금물에 특정 요소를 더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낮 동안의 섭취 리듬과 저녁 이후 신경 안정 상태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낮에 이미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밤에는 아주 소량의 보완만으로도 몸이 배출보다 저장 쪽으로 반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낮 동안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나 카페인 섭취가 늦게까지 이어졌다면 같은 방식이 오히려 각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은 밤에 깨지 않는 방법을 단일 레시피가 아니라 조건 조합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접근입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낮에 충분히 활동하고 해가 지기 전부터 점차 자극을 줄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밤중 각성 빈도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납니다. 전자는 소량의 수분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않지만 후자는 같은 양에도 즉각적인 배출 신호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 리듬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의 어떤 선택이 밤의 소변 신호를 가장 크게 좌우할까요? 수분과 전해질 외에 함께 고려해야 할 생활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 조건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반복된다면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정리된 관련 식품과 선택 기준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해답은 아니지만 자신의 패턴과 비교해보는 과정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하나의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낮부터 서서히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밤에 마신 한 잔의 물이나 한 가지 재료의 모든 원인을 돌리지만 실제로는 하루 전체의 선택이 밤에 압축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수면과 생활 리듬을 함께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야간 빈뇨가 줄어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특정 비법이 아니라 일관성에 있었습니다. 낮에 수분을 나눠서 섭취하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자극을 줄이며
잠들기 전에는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갈 시간을 확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밤의 신장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이 빠르게 적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며칠 만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리듬은 누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일정 기간 유지했을 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소금물과 특정 요소의 조합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위치에 놓여야 합니다. 이미 낮 동안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라면 밤의 작은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대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조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인터뷰 형식의 보도에서는 야간 소변 문제를 겪던 중년층이 생활 리듬 점검을 통해 수면의 질이 함께 달라졌다고 말하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 횟수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침 피로감과 집중력까지 함께 변화를 느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는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전체 리듬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낮의 수분 섭취 방식과 저녁 이후의 자극 요소 중 하나만 점검해 본다면 어디부터가 좋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밤의 각성 신호에 어떤 변화를 줄지는 스스로 관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일상 속 작은 신호를 건강 흐름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